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용어 앞에서 다뤘죠, 그죠?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뭐고. 예, 클래스는 붕어 빵틀이라고 하면 객체는 이 붕어 빵틀을 가지고 찍어낸 결과물, 붕어빵,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용어 나오면, 예, 이게 뭔지 먼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클래스, 밑에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예, 인스턴스화 한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써요. 예, 뭔 말인지 이해만 하시면 돼. 예, 그리고 요렇게 이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결과물이죠. 예, 결과물을 이제 요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뭐 교재에서도 뭐 인스턴스는 객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찍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실제 힙 메모리에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탁 생성을 하면 그 힙 메모리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객체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거 표현은 제가 붕어빵하고 붕어빵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개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인스턴스 객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객체를 이제 원하는 만큼 찍어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럼 클래스 어떻게 만드느냐? 예. 그래서 요 이제 클래스 선언과 관련된 거. 예.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해 주느냐, 만드느냐. 예. 그래서 설명에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가 가져야 할 데이터가 무엇이고 객체의 동작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의해 하는 거를 클래스 선언이라고 한다. 요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생성하고, 예, 데이터, 필드, 예, 어떤 필드를 가져야 되고, 동작, 예,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는지. 자,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 클래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 필드, 메소드, 요렇게 세 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데,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성자, 필드, 메소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드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실 때 요 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요 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클래스 만드실 때.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선언은 이제 소스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소스 파일명으로 주는 요 이름이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죠. 규칙이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 때 public class라는 키워드 뒤에 이렇게 이제 클래스명이 오고 뒤에 이제 클래스 블락이 오죠. 중괄호 이렇게 닫고. 자, 아래쪽에 설명해 보면 클래스명은 첫 번째 글자, 예, 이름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캐멀 스타일,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해서 아시죠? 여러 개의 단어를, 예,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클래스명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예, 단어와 단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뒤에 붙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캐멀, 예, 낙타잖아요, 그죠? 카멜, 예, 캐멀. 예, 낙타 등이, 예, 볼록볼록 이렇게 나왔듯이 이렇게 뒤에 붙여지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주면 이렇게 이제, 예, 낙타 등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캐멀 스타일이죠. 캐멀 스타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숫자는 규칙에 이제 그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주실 때 첫 번째 글자 위치에서는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명의 첫 번째 위치에는 숫자가 쓸 수 없고요. 그러면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숫자 올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숫자 쓸 수 있어요, 이름으로.
클래스명에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글자로는 못 온다는 거죠. 숫자가. 예. 명명규칙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 숫자를 포함해도 되지만 첫 문자는 숫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투소 문자 중에 달러하고 예, 밑줄만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특수 문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개 클래스라고 해서 공개 클래스가 뭐냐? 이건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앞에서 제가 목차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퍼블릭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접근 제한자입니다. 제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공개 클래스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패키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패키지하고 접근 제한자 설명하는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통 이제 형식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요 클래스 이름을 앞에 줬고요. 그 다음에 참조 변수, 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이제 이름을 우리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언을 한다는 거죠. 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한다. 자, 참조 변수 선언하고 여기다가 new라는 명령어죠. new라는 키워드 명령을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보통 이제 new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성자.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객체의 참조값이죠. 주소값을 요 클래스, 요 해당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림은 스택 영역에 또는 이제 참조 변수, 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있고, 클래스가 힙 영역에 만들어지고 100번지에 만들어졌다 하면 요 100번지라는 주소를 요 변수가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요 참조 변수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요, 클래스는 두 가지 종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행 클래스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라이브러리 클래스입니다. 둘 다 이제 클래스죠. 클래스고 클래스입니다. 근데 실행 클래스와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크게 뭐가 차이 난다? 실행 클래스 말 그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죠. 그 클래스 자체로 그냥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실행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는 실행 클래스가 아니냐? 예, 맞아요. 실행 클래스 아닙니다.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는 실행 클래스,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죠. 우리가 책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직접 책을 만들어서 보거나, 그죠? 이걸 뭐 필요한 만큼 다 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책이 필요하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 가면 다 있죠. 이런 것처럼 도서관을 이용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거는 다른 클래스들이 이용하는 클래스.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 입장에서는 다른 클래스한테 이용되어지는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고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되어지는 클래스다. 다른 클래스가 이용하는 클래스, 다른 클래스한테 이용되어지는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클래스 만들 때 자, 클래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구성 요소, 여기서 이제 클래스의 구성 멤버라고 했어요. 멤버. 우리 뭐 보이그룹, 걸그룹 할 때 멤버가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는 어떤 게 있느냐? 요 생성자, 필드, 메소드, 요게 멤버입니다.
클래스 멤버. 그러면 이제 생성자는 뭐 하는 거다, 필드는 뭐 하는 거다, 메소드는 뭐 하는 거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면, 클래스는 뭐 이거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는 뭐뭐가 있고, 이렇게 또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이 순서대로 이제 생성자는 뭐냐? 생성자는 뭐냐? 예. U라는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생성자다. 그리고 요 생성자는 요 이제 이제 선언을 딱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은 선언 형태가 메소드하고 비슷하지만 메소드라고 하지 않고 생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생성자는 딱 정해진 그 기능만 실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 객체가 생성되면 거기에 이제 객체를 초기화하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지정해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그러니까 필드 값, 초기 값을 특정 값을 이제 넣어주는 그런 초기화 작업을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코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메소드하고 비교했을 때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리턴 타입이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생성자의 이름은요, 우리가 따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자 부분 보면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네임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의 이름을 클래스 네임으로 줬어요. 그러면 생성자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뒤에다가 소괄로 열고 닫고, 자, 요 소괄로 안에는 이제 매개 변수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로 열고 닫고, 이게 이제 생성자의 블럭이 되겠죠. 컨스트럭터라고 하고요. 이제 생성자 블럭. 그래서 요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의 초기화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메소드 선언이 있는데, 모양 코드 보시면요, 메소드 선언한 거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 생성자는 메소드의 변형이다. 요 메소드처럼 생겼지만 얘가 하는 어떤 역할, 기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부르지 않고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하고, 하는 이제 기능은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래스에 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자, 이제 1번 요거 제가 요거 먼저 1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요 필드. 필드는 우리가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특성값, 속성값, 그래서 이제 저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 필드에는 객체가 가져야 할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필드, 여기서는 요 필드를 객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이렇게 설명했죠. 그 모양을 보면 int 필드 네임, 이거 인티저 타입의 변수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표기하는 방법이 변수하고 똑같고요. 똑같고, 이게 이제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찍어냈을 때 그 객체가 가지는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지 않고요, 필드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예요. 변수. 값 저장하고 저장된 값 읽을 수 있고, 이게 이제 필드라는 거예요. 객체 안에 있는 변수죠, 그죠? 변수인데 위치가 클래스 블락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클래스 블락이 있으면요, 클래스 블락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요 변수 형태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게 이제 필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변수잖아요, 그죠? 야, 객체의 값을 저장하는 거, 객체의 특성을 저장하는구나.
그리고 선언 형태는 변수 선언과 비슷하지만 쓰임 선언과 비슷한 뿐만 아니라 똑같죠.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쓰임의 이제 의미가 다른 거죠.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변수라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이제 변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가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객체의 어떤 특징, 속성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필요하는 거죠. 사실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체의 변수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필드라고 하자 해서 이런 이제 명칭을 쓰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블록 안에 이렇게 선언되는 이제 이런 되는 게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되는 게 이제 필드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죠. 뭔가 이제 기능, 동작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메소드는 객체가 수행할 동작,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내가 원하는 만큼 메소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자바 API, 예. 자바, 여러분들 이제 8버전 써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전별로 해서 API 문서가 있어요. 예, API 버전별로 해서 API 문서가 여러분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API를 보면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걸 외워서 한다. 많이 쓰는 것들은 내가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겠죠. 그런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API를 보시고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다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실 때 실제 API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함수라고 불렸던 거를요, 실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여기서 이제 함수라는 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함수를 이제 객체 안에 있는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이제 자바에서는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메소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름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의 동작으로, 메소드는 객체의 동작으로 호출 시에 실행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이게 이제 요게 2번 필드고 요게 3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고 필드를 만들어야 되고 메소드 필요한 만큼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문법이죠. 클래스 만들어 줄 때 요 생성자 필드 메소드를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는 문법을 이제 익히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싶은 클래스를 직접 이제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기존 문법 배우셨잖아요. 그죠? 기존 문법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직접 이제 생성을 해서 쓰고 이런 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6장 이후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코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필드 선언부터 한번 볼게요. 필드,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드를 자, 선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필드는 클래스 블록에서 선언돼야 된다. 블록은 뭐죠?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거죠. 그래서 소스상에 여러분들 이제 퍼블릭 클래스명 한 다음에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있잖아요. 그죠? 요 중괄로 블락 레벨에서 선언되어지는 게 이제 필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블록에서 이렇게 선언되는 위치입니다. 그죠? 필드는 클래스 블록 위치에서 이제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변수 선언할 때 이 타입 다 배우셨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필드도 그냥 선언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타입과 필드명 이렇게 주고요, 선언만 해줄 수도 있고 초기값을 줄 수가 있어요. 대입 연산자 이렇게 뒤에 요게 대괄로 이렇게 우리 코드 이렇게 형식 보실 때 대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대괄로의 의미가 옵션. 우리 자동차 구매할 때 왜 옵션 있잖아요. 옵션
이게 추가할 수가 있죠. 뭐 썬루프 하고 싶으면 옵션 썬루프 선택하면 돈 조금 더 주면 썬루프 이렇게 해주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쓰기 싫으면 안 쓸 수도 있다 이 말인데 타입 뒤에 이제 필드 멤버 넣어서 필드만 선언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선언된 필드에 초기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입은 여기서 타입 데이터 타입을 얘기합니다. 타입 얘기하는데 이게 뭐였지? 생각나면 곤란한데 그죠? 우리 앞에서 타입 많이 배웠잖아요. 기본 자료형 있잖아요. 기본 자료형. 예? 8가지 기억나시죠? 바이트 타입, 쇼트 타입,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뭐 이런 거. 예, 정수형도 있고, 예, 플롯 타입, 더블 타입, 이런 이제 실수형, 불리언 타입. 그래서 기본 자료형 8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자료형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클래스로 이렇게 참조 타입이라고 하죠. 스트링 타입 만들어준 거, 문자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자료형, 기본 타입도 올 수 있고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 참조 타입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참조 타입은요, 우리가 이제 스트링 대표적으로 스트링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죠?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타입, 이게 이제 참조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클래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를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타입 외에도 이런 참조 타입을 가지고 필드를 선언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입은 이제 필드에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거죠. 요거 그냥 필드 선언만 해주고요. 클래스 만들 때 필드 타입하고 필드 명만 딱 주고요. 초기 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타입하고 필드명 줘서 필드 이제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대입연산자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초기 값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초기 값을 주고 어떨 때 초기 값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지난주에 설명 다 됐어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찍어내는데 찍어낼 때마다 객체가 가지는 이 필드 값이 동일하게 그냥 동일한 값으로 가지면 된다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 이렇게 작성하실 때 요 필드에 초기 값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다 이 해당 필드가 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넣어줄 필요 없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드가 객체 안에 있는 필드가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값을 이렇게 필드 값으로 이제 줘야 된다. 하나하나 다른 값을 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 이제 선언할 때 그냥 필드 타입하고 필드 명만 주고요. 선언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제 생성할 때 생성자의 역할이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초기화한다 그랬죠. 여기서 객체를 초기화한다는 걸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객체가 이제 딱 생성되면 그 안에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 지금 이 설명한 필드. 필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도자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도자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도자기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으니까 도자기 객체를 찍어낼 수 있죠. 그러면 고객이 저는 노란색 도자기 주세요 하면은요, 생성자에 자, 요거 도자기 모양은 똑같은데 요거 객체 만든 다음에 색상을 노란색으로 칠해줘. 자, 저는 파란색 도자기 주세요 하면 그 고객한테는 도자기 모양은 같은데 객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파란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왜 고객이 무슨 색깔 원한다 그러면 그 색상으로 이렇게 색깔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일괄적으로 자동차 생성할 때 다 까만색, 다 뭐 흰색 이렇게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값을 가지도록 하려면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의 초기 값을 주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뭐 생성자를 통해서나 그러면 우리 코드를 통해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접근해서 요 이제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요 필드가 요런 이제 기본 값을 가집니다.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필드는 객체 생성 시에 자동으로 값을 넣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열할 때 하고 규칙이 같아요. 배열도 마찬가지죠. 배열에 우리가 값을 넣지 않더라도 new 해가지고 배열 크기 잡아주고 만들면 배열 타입에 따라서 정수 타입은 0이 들어가고 그죠? 실수 타입은 0.0이 들어가고 논리 불리언 타입은 펄스 값이 기본 들어가고 참조형 참조 타입은 널 값이 들어가고 참조형은 배열도 되고 뭐 클래스 타입도 되고 뭐 인터페이스 타입 되고 이게 다 참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널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이 필드 객체 안에 있는 필드가 타입이 정수냐 실수냐 논리냐 참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사용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야 하시는 분들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처음 듣는 거 아닌데 그래서 뭐 이 규칙이니까 그래도 좀 드러나야 되죠. 그죠?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이제 필드 사용이 뭐냐 제가 앞에서 다시 앞에서 이제 복습하면서 그죠? 객체의 관계 세 가지 있었죠. 집합관계도 있고 상습관계도 있고 사용관계도 있고 그죠? 객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신호를 주고받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용관계에 있을 때 어떤 객체가 또 다른 객체의 필드를 접근해서 값을 읽어가거나 그 필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거나 혹은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매개 변수값, 매개 값을 탁 던져주고요. 호출해서 실행을 하거나 자 이런 것도 이제 사용 관계에서 일어나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드 사용 부분에서 이제 필드 값을 읽고 변경하는 것 이거는 이제 복습 앞에서 이미 이제 설명된 거죠. 필드 값을 읽고 변경하는 것을 이제 필드 사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된 후에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필드는 객체 내부의 생성자와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코드에 보시면은 객체 내부에 보시면 필드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필드 근데 이제 이거 또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객체 이게 지금 설명하니까 헷갈리죠. 이거 이제 클래스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필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내면 요런 이제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요 이제 생성자 요 부분은 빼고 요 필드하고 요 메소드만 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만 약간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클래스 요 구조는 클래스 구조고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필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이제 필드 얘기하고 있죠.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는 생성자 안에서도 이렇게 접근해서 요 필드의 값을 읽어갈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이제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객체를 초기화한다 그랬죠. 객체 초기화라는 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초기 값으로 이렇게 저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60여는 값을 이렇게 필드 여기 스피드라는 게 여기 필드명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자 필드는 객체 내부에 있는 생성자 그죠? 생성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 생성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생성자는 요 클래스 이름과 이제 동일한
이제 이름을 가지고요.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요 메소드 안에서도 예, 이렇게 객체 내부에 예, 요 필드를 접근해서 스피드라는 필드에 60 집어넣어 하면 이렇게 접근해서 값을 이렇게 다른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값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객체 외부에서도 접근해서 요 필드를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A라는 객체고 요게 이제 B라는 객체라고 했을 때 B라는 객체,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의 필드 값을 읽어가거나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의 요 필드 값을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값을 수정, 변경을 하는 걸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객체 외부에서, 예, 요 외부에서 예,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요거 얘기예요. 필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이카라고 하는 예, 우리 이제 요 카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 마이카라고 하는 참조 변수죠. 이걸 이제 객체 이름이라고 해도 됩니다. 참조 변수 가지고 예, 요 예, 스피드라는 필드에 접근할 때 요 참조 변수 예, 객체 이름 점 예, 도트 연산자라고 했죠. 예, 필드명 하면 요 접근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얘가 카 클래스죠. 예, 카 클래스고 카 클래스의 요 생성자 이용해서 예,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myCar.speed는 60 하면 요 스피드 필드에다가 예, 60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외부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생성자와 메소드는 객체가 생성된 후 호출되므로 내부에서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용어 중에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 생성자긴 생성자인데 이제 기본적인 생성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에 생성자 선언이 없으면은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요 블럭 안에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블럭 안에 생성자 선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가 예,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기본 생성자를 원래는 에러 나야 되거든요. 에러가 나야 되는데 기본 생성자를 코드를 이렇게 넣어줘요. 지가 알아서. 예. 그래서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에 자동으로 예, 요 이제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이렇게 컴파일러가 넣어줍니다. 예. 이제 생성자 선언할 때 요 형식인데 객체를 예, 다양하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예, 직접 이제 선언해 줄 수가 있고 요 이제 클래스 안에 생성자를 예, 여러 개 선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이름은 똑같은데 생성자 여러 개를 예,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용어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예,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이 보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생성자 이름, 클래스 이름하고 같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소갈로 안에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할 때 필드에 넣어주는 초기값 있죠. 초기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 생성자에 이제 던져주면은 초기값 던져주면 그 값으로 객체를 초기화한다. 그런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타입하고 매개 변수 이름으로 구성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선언해주고 이제 중괄 열어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생성자 블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앞에 보시면 이제 그 리턴 타입이 없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게 생성자인지 메소드인지 예, 딱 코드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요것만 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는 메소드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으나 리턴 타입 없고 예, 요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타입 여기 이제 들어온 거 있죠, 그죠? 매개 변수의 종류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생성자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